적자가 173억이 났습니다. 저 숫자가 단위가 억 단위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업계 소식과 신제품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마트뉴스 시간입니다. 자, 다들 이제 추석을 잘 지내고 오셨을 텐데 추석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과일 중에 배, 사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더 이상 이제 먹을 수 없게 되는 시기가 다가온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곧 바나나가 멸종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아직까지도 바나나는 멸종을 안 했죠. 근데 이제는 이제 배랑 사과랑 이런 전통 과일들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진다 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언제냐? 2100년이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살아있는 와중에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제 아들인 승우는 배를 못 먹을 수도 있다. 겨울배가 참 맛있는데 이제 못 먹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기상청 예측으로는 사과 대신에 파파야, 배 대신에 키위, 밤 대신에 체리, 대추 대신에 무화과라는데 뭐 기상청 예측이 항상 맞는 건 아니죠. 일단은 날씨부터 잘 맞춰라 이 말이야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추석이 있었는데 중국에도 추석이 있죠. 중추절이라는 음력 8월 15일 날에 우리나라는 음력 8월 15일이 이제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추절이라고 해서 가을의 한가운데인 날. 중추절 특별 음식이 뭐냐? 우리나라에 송편이 있듯이 중국에는 월병이 있습니다. 이 달을 본떠 가지고 만들었다는 월병. 이 월병이 중추절의 음식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부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영화 신세계에 보시면은 월병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니까 안에 돈이 나오는 장면 있죠? 이거는 되게 보증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에서 이 월병이 부패의 상징입니다. 중국은 사과 박스가 아니라 이 월병 박스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돈을 담아 주거나 이런 거를 피해서 월병 환전서라는 게 또 있대요. 그래서 월병을 굉장히 비싸게 만든 다음에 이거는 100만 원어치의 월병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면은 그 받은 사람이 그걸 들고 월병 환전소에 가면은 그걸 100만 원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패의 상징이 되고 있어가지고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이 월병을 선물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이 월병이 되게 인기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명절에 한해서 이런 특수 제품들이 되게 많아서 특수 제품들 한번 보시라고 좀 가져와 봤어요. 요건 이제 2019년 오레오에서 만든 월병 버전 오레오입니다. 되게 고급지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특수 매출을 위해 가지고 이런 오레오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되게 월병을 많이 만들어요.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문케이크라고 이제 월병이 영어로는 문케이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집어넣은 버전이 있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캐릭터가 진출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국내에서 한 게 아니라 이 라인이라는 캐릭터를 사가지고 현지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화 시킨 월병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KFC는 안에다가 닭을 넣어가지고 월병을 만들었습니다. 약간 미트파이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월병을 팔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월병들이 중국은 팔리고 있다. 자, 이제 KFC 얘기를 해가지고 국내 KFC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제품이 이제 닭껍질 튀김에 이어서 닭똥집 튀김이란 게 나왔어요. 보시면 KFC가 튀김은 다르다. 최근 KFC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과감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상 안 내던 양념치킨을 낸다던가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국내 KFC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은 적자가 173억이 났습니다. 저 숫자가 단위가 억 단위거든요. 2017년에는 근데 2018년부터는 적자폭이 확 줄었죠. 2019년 상반기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적자폭을 173억에서 15억까지 줄였을까. 실적을 보시면 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속 적자가 늘어나다가 18년도에 갑자기 150억이 넘는 거를 커버를 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18년도에 대체 어떤 것들을 출시했나 조금 봤어요. 이게 이제 2018년도 1월부터 시작한 게 KFC에서 치킨 나이트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건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오후 10시 이후에 오면은 1+1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요거에 또 반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이 시간대에 판매량이 늘었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저녁 9시로 땡겨졌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18년도 1월 달에 시작했던 가장 첫 번째 거란 말이에요. 150억의 적자를 메꾸는데 도움이 됐을까?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내부자만이 알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2018년도에 KFC가 했던 일들을 쭉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 블랙라벨 치킨이란 겁니다. 사실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이 블랙라벨 치킨에 대해서 막 호의적이지만은 않아요. 근데 매니아층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순 닭다리살로 뼈 없이 만든 치킨 부위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것과는 달리 닭다리살만 사용을 했고 뼈가 없는 무뼈로 출시가 된 건데 굉장히 기름지고 짭짤한 맛이에요. 이걸 응용해가지고 버거도 만들었고 기존부터 좋아하던 사람들은 이 블랙라벨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순살 닭다리살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필을 한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출시한 제품이 KFC에서 처음으로 양념치킨을 냈습니다. 요거를 갓치킨이라고 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한국식 양념치킨에 대해서 KFC가 되게 무관심했었거든요. 그냥 오리지널하고 크리스피만 밀고 그냥 뚝심으로 갔는데 이 갓 양념을 나오면서 뭔가를 바르는 거에 굉장히 오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최근에 나온 게 핫칠리 치킨인가 뭐 그거 나왔죠.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계속 양념을 진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2019년 KFC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닭껍질이라던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이슈 몰이를 했잖아요. 과연 2020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비고에서 이번에 잔치집 모둠 잡채라고 해가지고 금방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런 10분 밑에 조리가 할 수 있는 잡채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제품의 카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제품이 있었어요. 예전에 오뚜기에서 나온 옛날 잡채란 제품이 있었습니다. 요건 약간 라면의 형태로 금방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특징이었거든요. 요걸 이제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잡채는 보통 불려야 되는 것만 해도 2-3시간 불려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하면 5분에 조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이에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불려야 얘네가 물을 먹으면서 잡채를 했을 때 약간 탱글탱글해집니다. 사실 이거를 불리지 않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냥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써도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물에 불려서 했을 때 훨씬 더 잡채가 탱글탱글해요. 요거를 불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삶게 되면요. 두께 자체가 얇아지고요. 조금 질긴 느낌이 세져가지고 보통 불려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븐 밑으로 할 수 있는 잡채들은 잡채가 고구마 잡채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하얀 잡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을 사보시면은 평소에 먹었던 그런 회색 잡채가 아니라 흰색 잡채로 들어있어요. 흰색 잡채는 뭘로 만드냐면은 감자 전분하고요. 녹두 전분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녹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 당면이라고 하는 게 녹두를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는 오뚜기에서 녹두 당면이란 게 따로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안 나오거든요. 오뚜기 몰에도 가보니까 아예 단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냥 중국에 있는 거를 수입을 해오더라고요.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중국 당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녹두 당면을 수입을 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혹시 이런 녹두 당면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중국의 아이스크림 시장이 그렇게 핫하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스타 인플루언서처럼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을 파는 게 되게 인기라고 해요. 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플루언서들을 중국말로 왕홍이라고 하는데 SNS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왼쪽 위에 있는 거는 까만색 아이스크림인 게 특징이고 위에 있는 중앙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와 모양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뭐 1946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거는 계란이 2개인 거래요. 계란 2개인 것처럼 해가지고 약간 단짠 맛이 나는 거고 요거는 술이 들어간 거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스크림 먹자마자 10분 내에 운전을 하면은 음주운전으로 잡힌대요. 근데 요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중국 자기들끼리 서로 카피하죠. 이 제품하고 이 제품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시 카피의 나라답게 지들끼리도 이제 카피를 한다. 이거 똑같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1946만 붙였지? 디자인 똑같죠? 그래가지고 역시 카피의 나라다. 이거 알 수 있고요. 자, 아이스크림 얘기를 꺼낸 기념에 이제 한국도 신제품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이제 흑당 버블티바란 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요걸 먹어봤어요. 그 안에 지금 저 사진에는 굉장히 버블티가 풍성하게 들어갔는데 사실 저렇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심지어 저게 타피오카도 아니고 곤약으로 만든 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요. 쫄깃쫄깃하고요. 중요한 거는 저렇게 물었을 때 흑당이 저렇게 많이 있냐. 제가 먹었던 건 저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SNS를 좀 뒤져보니까 이게 아이스크림 완전히 케바케더구만. 어떤 거를 사면은 안에 흑당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하나는 저렇게 사진처럼 터지는 것도 있고요. 되게 랜덤이에요. 랜덤. 혜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렇게 하셔야 돼가지고 그냥 뭐 많이 들어있는 거 고르시면은 이제 먹다가 다 흘리실 수 있고요. 아예 없는 거 이제 고를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 최신 트렌드
트렌드를 반영한 가챠 아이스크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가바, 이 누가바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누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사실 우리가 이 누가바 하면은 겉에 그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는 거를 누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오리지널 누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란 쪽에서, 중동 쪽에서 건너온 그런 디저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어디 들어있죠? 자유시간이나 스니커즈 같은 거 안에, 초콜릿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약간 찍 늘어나는 그 하얀색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누가는 좀 딱딱한 건데 아까 그 아이스크림 누가바는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누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캔디 방식으로 먹는 누가가 있고요. 누가 크림이 있어요. 누가 크림. 이 누가를 만들 때 크림량을 더 늘려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누가 크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가바는 아이스크림을 누가 크림에다가 디핑을 해가지고 겉을 입혔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맨 오른쪽 보시면은 되게 익숙한 거 하나 있죠. 저게 헤이즐넛, 초콜릿. 저거 뭐죠? 저거 누텔라죠. 누텔라도 누가예요. 누가인데 코코아 파우더를 만든 방식의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는 초콜릿 코코아 누가 스프레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고칼로리 음식의 최선봉장이죠. 누텔라. 근데 여기 누텔라 표시 밑에 보시면 저기 페레로라고 써 있잖아요. 페레로. 이게 누텔라가 이제 페레로라는 데서 만드는데, 여러분 페레로가 뭐 만드는 데죠? 자, 요거 만드는 겁니다. 요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발렌타인 때 그 상사분들 엔간히 챙겨줘야 되는 상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냥 적당히 그냥 주고 도망가 버리기 딱 좋은 제품이 이제 페레로 로쉐죠. 그냥 되게 싸구려 같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고급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나 드세요 하고 주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편의점에서 굉장히 그 시즌마다 잘 팔리는 초콜릿 중에 하나고요. 요거 그냥 하나 줘버리고 말자. 근데 요 회사에서 만드는 초콜릿이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다음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 자, 엄마 아빠들이 제일 싫어하는 초콜릿 나왔죠. 왼쪽 거. 이거 애들이 환장을 합니다.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뽑기 가차용으로 사요. 약간 가차의 민족이라 가지고 애들도 가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킨더조이. 엄마들은 이거 보이면은 극혐하죠. 피해갑니다. 왜? 애들이 무조건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 초콜릿은 그냥 녹진한 맛이고요. 그냥 페레로가 그 녹은 초콜릿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틱택이라는 거, 요거 민트로 먹는 민트 캔디 형태잖아요. 요것도 이제 페레로에서 나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텔라 만들고 페레로 로쉐 만들고 킨더조이 이런 거 만드는 게 다 한 회사라는 거.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값싼 라면들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제 안 나온 회사가 하나 있었죠. 우뚝에서 냈습니다. 요것도 이제 값싸게 나온 제품 중에 하나고요. 가격 굉장히 떨궈가지고 나온 제품 중에 하나예요. 500원대로. 근데 우리가 이제 500원대 라면이 요새 굉장히 인기인데, 한 봉지에 500원대, 뭐 4팩 5팩 해가지고 2,000원대 밑으로 내 있는 이런 제품들이 되게 인기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500원짜리 라면이 인기인데 한때는 이게 다른 방식으로 나왔던 게 있습니다. 2011년도에 출시했던 제품이에요. 요거 블랙푸라면, 푸라면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가장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한 봉지에 1,6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나왔습니다. 맨 처음 나왔던 부분이 사골 분말에다가 뭐다 해가지고 약간 뭐 라면의 보양식화 이래가지고 그 신문에 엄청 대문짝만하게 일면 광고로 때리고요. 라면의 보양화 이래가지고 나왔다가 완전 소비자들한테 털린 적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야, 무슨 라면이 한 봉지에 1,600원씩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접었어요. 한때는 접었습니다. 완전히 철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컵라면을 만들었어요. 블랙신라면 컵으로 만들었다가 블랙신라면 컵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니까 갑자기 그 해 말에 또 복구를 해가지고 요새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나오는 이 블랙푸라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가 가장 초창기에 나왔던 버전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사골 분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후청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요즘은 가격대를 살짝 낮춰가지고 재출시를 한 버전이 있습니다. 나름 뭐 매니아층이 있고요. 요거는 해외를 노려가지고 팔았다고 그렇게 뭐 마케팅 쪽에서는 언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푸라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주의 신제품은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추석을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신제품은 나오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었던 몇 개의 제품을 투입한 제품들이 몇 개 나왔고, 자, 그래서 9월 2주차 나온 신제품들은 이렇게 마무리해서 소식을 전달 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친구분들과 아니면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화 주제로 쓰여졌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 더 새로운 제품들로 다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